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오늘도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요즘은 국민고시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많은 응시생이 몰린다는 뜻인데요.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를 노년층을 위한 노후 대비를 위한 제2, 제3의 직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많이 어려우실 테지만 그 열정만큼 또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점들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셔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는 응시생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 마지막 단원 개발행위 허가. 우리가 건축을 한다거나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지역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는지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 마지막 장이에요. 7장. 뭐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장인데요. 근데 올해는 뭐 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계획법에 있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반드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됐었는데 그 내용이 중개사법 내용으로 이사 갔거든요. 공법 영역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출제되긴 하지만 공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양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개발행위 허가 옛날엔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문제였지만 세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도 있는 영역이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 여기 보시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여러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를 그러면 할 때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당연히 법조문에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목차는 또 뭐예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자,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꼭 해마다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허가를 다음 중 받아야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이 문제가 이거는 서로 유형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왜 같은 문제냐? 둘 중에 하나, 요거 1번 있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든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알아두면, 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돼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가 공부한 거 4개 제끼고 공부 안 한 거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공부한 거 하나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어떻게 되는 걸 알면은 공부하는 양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대신 이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도 되는 개발 행위 중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건축만 생각하지만 건축 행위만 개발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첫째,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게 있고, 둘째,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란 건 흔히 뭐 사회에서는 터파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평평하게 고른다는 거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절토라는 건 높은 흙을 까는 거고요. 절토. 성토라는 건 낮은 데를 메꾸는 거예요. 성토. 그리고 정지라는 건 평평하게 고른다는 거. 정지 작업한다 그러죠. 포장은 아스팔트랑 콘크리트로. 그럼 이 4가지 행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잖아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은 허가 받고 하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도 내가 가서 막 삽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다음 행위가 뭐냐? 토지 분할. 이 토지 분할은 뭐냐면요. 필지 분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 내가 땅을 어떻게 끊겠어요? 땅은 지구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 뭐 온 지구의 어린이 다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땅은 연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을 개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번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필지, 예를 들어 10,000평짜리 필지를 100필지, 100평씩 100필지로 한다. 그럼 그게 토지 분할인 거예요. 그동안 이제 1번지였다가 1-1번지부터 1-100번지까지 이렇게 생기겠죠. 그걸 토지 분할, 그것도 개발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분할하겠어요? 거기다 나중에 이런 거 하려고 분할하겠죠. 목적이. 그다음에 토지 분할 말고 뭐가 있느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가 있는데요. 요거 여기 있네요. 내가 빼먹었네요. 토석 채취란 토, 흙, 또 석, 모래, 자갈 이런 거 채취하는 거 있잖아요. 바위 채취하는 행위. 그래서 그 6가지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개발 행위. 그 원칙은 뭐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적 목적. 공적 목적으로 하는 건 공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개발 행위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공적 목적으로 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도시군계획 사업이죠. 지난 강의에 배웠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있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기반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건축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공공청사 이런 거 칠 때는,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당연히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토석 채취, 그리고 또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될 것이고, 공사하려면 물건을 쌓아놓기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런 거는 공적인 목적으로 하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은 또 앞으로 배울 도시개발 사업도 있죠, 정비 사업도 있죠. 그거 할 때 요 6가지 개발 행위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공적 사유니까. 또 토지 형질 변경을 국가나 지방, 이것도 공적이잖아. 국가가 형질 변경, 같은 행정적 길은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자, 토지 분할을 하는데 행정재산, 여러분 행정재산 그러면 이거 국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겠구나. 이거 쉽게 아는데 일반재산이라는 말을 잘 모른다. 일반재산도 그 전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말해요.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인데요.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은 행정재산.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재산은 잡종재산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그 잡종재산만이 민간인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잡종재산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었어요.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고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 거고. 왜?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일반재산이에요. 잡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잡종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냥 용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잡종 그러면 어른들은 잘 알아들어요. 이게 다 국가나. 이게 누가 분할한다는 얘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재산을 분할한다, 일반재산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같은 행정적 길은 허가 안 받는 거예요. 또 공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또 이게 시설이 뭐냐? 도시군계획 시설, 지난 강의 때 배우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런 거는 이게 한마디로 의미 다 공적 사유란 말이에요. 공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 용어를 딱 보는 순간 공적 목적이네, 허가를 안 받네, 쉽게 골라낸다 이 말. 자, 우리가 농업을 위한 개발 행위들도 허가. 여러분 이 공작물 중에 대표적인 게 비닐하우스인데 농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해갖고 거기서 고추 키우고 상추 키우는데 뭔 허가를 받겠어요? 그래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자 경작, 농사짓기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밭 가는 데 가서 군수한테 허가 받고 어떻게 밭을 가겠어요? 그냥 소 몰고 가서 밭 갈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도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원리가 이미 허가를 받았고 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자, 조성이 완료된 대지 조성할 때 이미 거기 다 허가 받아서 대지를 조성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또 땅을 파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도 땅을 파고 흙을 메꾸는 거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는 정지 포장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형질 변경에는 4가지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도 또 땅 파고 또 땅 메꾸는 건 허가 받아라. 근데 거기서 정지 평평하게 고르고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 까는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주의하실 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비닐하우스 그러면 허가 안 받는 건데 육상, 어류, 양식장. 여러분들 땅 위에다가 어류, 양식장 만들려면 땅을 깊게 파고 거기다가 수조를 만들고 보통 이게 경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허가를 받아라. 또 경작을 위한 형질병에 허가 안 받지만 주변에 큰 영향을 주는 또 경작에 여러분들 내 논을 엄청 높이 메꿔버렸어요. 그럼 옆에 논으로 옆에 원래 논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옆에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자, 또 응급조치로 하는 건 당연히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고 또 경미한 것들, 경미한 거라는 게 뭐냐면 일정 규모 이하, 뭐 공작물도 작은 거, 형질 변경도 조금 하는 거, 면적으로도 부피로도 토속 채취도 이런 것도 자, 그래서 그 숫자를 뭐 바꿔가지고 정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얼마 이하, 얼마 이내 그러면 다 경미한 걸로 허가를 안 받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50cm 이내에 토지 형질 변경, 50cm 이내로 땅 파는 거 있잖아요. 허가 받을 필요 없는데 50cm 이내로 메꾸는 거. 그런데 50cm 이내라도 포장. 그러면 아스팔트랑 콘크리트 50cm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허가를 받아라.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시험에 늘 출제되니까 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의 원리가 있는 거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니까 요거를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외우는 것보다 요거 외워놓고 아까 문제 그렇게 풀으시면 된다. 자,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제도가 들어온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어요. 성장 관리 방안. 그래서 요거 우리 이제 용도 지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용도 지역을 9개로 이렇게 9개가 아니죠. 이제 녹지는 또 더 자세하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로 나눠지니까 요 용도 지역 이게 전체 우리나라 용도 지역이에요.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주상공하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거기는 이제 시가화 용도죠. 시가화.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 생산 녹지, 보전 녹지, 또 보전 관리, 농림 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데는 또 보전 용도죠. 보전 용도. 자, 그 중간 영역의 토지가 있어요. 유보 용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자연 녹지나 계획 관리, 생산 관리. 그래서 여기 자연 녹지나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생산 관리 토지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건 대한민국 토지 어디 뭐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자개생 외우실 수밖에. 이 자가 뭐냐 자연 녹지 아까 봤던 유보 용도, 계획 관리, 생산 관리 거기에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걸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거예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그 성장 관리 방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위에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폐율을 10%씩 상향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원래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밖에 안 돼요. 80%는 빈 땅으로 해놔야 돼요. 대지가 100평이면. 계획 관리는 40%예요. 원래 건폐율이. 생산 관리는 20%고. 그런데 10%씩 더 줄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완화되는 거죠. 용적률 원래 계획 관리 지역 100%예요. 근데 거기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 관리 지역에는 125%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성장 관리 방안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요 성장 관리 방안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지구 단위 계획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 지구 단위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절차. 개발행위 절차에서는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외워주시면 개발행위 절차는 이해가 빨라요. 즉 허가 신청할 때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때도 조경환 위기. 이 조경환 위기가 뭐냐? 조경환 위기가 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건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조경해야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관에 관한 조치. 또 개발이 되면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그 환경오염 방지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 위해 방지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개발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기반 시설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는 요 5가지가 부수적으로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관한 계획서도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축할 거면 건축에 관한 허가 신청만 하면 안 되고 신청서만 내면 안 되고 조경환 유익이 외워주시면 편해집니다. 어쨌든 신청할 때도 뭐 계획서 얘기 나오면 그 얘기예요. 자, 이제 허가 내줄 때 이제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했겠죠. 그럼 허가 내줄 때 의견 청취하는 경우인데 그보다 중요한 게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도 이 조경환 유익의 조건인 거예요. 요 계획서 우리가 낸 계획서가 별 탐탁지 않다. 허가권자가 보기에. 그러면 더 해라. 기반시설 더 하고 도로도 더 넓게 하고 그 펜스도 더 확실하게 치고 거기에 또 정화조도 확실히 묻고 좀 더 해라. 뭐 용량 100짜리 묻는데 200짜리 묻어라.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할 때도 똑같이 조경환 유익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가 불충분하니까 그 조건 걸어서 허가를 조건부 허가 내줄 그 조건 할 때도 역시 조경환 유익이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으면 이제 가서 개발행위 할 수 있겠죠. 허가 받은 개발행위를. 근데 그거 할 때 미리 돈 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행 보증금이라는. 요 이행도 뭐냐? 요거예요. 조경환 유익이 이행. 자기가 낸 계획서대로 또 조건 건대로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하는 개발행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아놔요. 그래서 보증금인 거예요. 보증금. 보증금이란 건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받아놓는 돈이에요. 믿으면 받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적 주체들이 개발행위 할 때는 이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믿을만 하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간들이 예를 들어 LH나 한국도로공사 얘들이 뭐 하면서 돈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엄마한테 내 집을 빌려주면서 보증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냥 월세만 얼마 내라고 하시면 되지. 왜? 월세 엄마 꼬박꼬박 낼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증금을 받아놓는 이유는 월세 안 낼까 봐. 나중에 그 보증금에서 깔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앞으로 공법에 보증금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기저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보증금 그러면 항상 그 2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받는, 믿을 만한 자한테는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2번째, 나중에 다 이행을 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라는 건. 월세 꼬박꼬박 내가 받았으면 나중에 그 사람 나갈 때 보증금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반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증만 해주면 되지. 꼭 현금으로 보증할 필요 없는 거라. 원칙은 현금으로 보증하겠지만 일정한 보증보험, 증권 이런 걸로 가능한 거라. 그 3가지 원리는 우리 공법 통틀어서 보증 얘기가 나올 때는 다 공통점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 원리를 공부해가지고 자꾸 써먹을 줄 아셔야 되죠. 어쨌든 여기서 계획할 때도 여기서 조건할 때도 여기서 이행할 때도 다 조경환 유익이 그걸로 개발행위 절차는 쉽게 해결됩니다. 절차는 또 그렇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시험에 자꾸 많이 나오는 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자, 그러면 요거 외우시는 게 핵심이에요. 요 5가지 사유하고 기간. 1, 2번 사유일 때는 3년만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최장.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3, 4, 5번 사유로 제한할 때는 5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뒤죽박죽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로 외우는 요령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높게 크게가 1, 2번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문장으로 다 외우기가 쉽지 않죠. 요 3, 4, 5가 요 개개개 기예요. 그럼 녹개가 뭐냐? 이 녹이 요거예요. 녹지지요. 개는 요 개회깔리지요. 거기에 나무가 많이 산다. 또 짐승들이 좀 많이 산다. 그럼 우선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장 몇 년까지? 3년까지. 또 여기 크게는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뭐 환경이 크게 오염되겠다고 경관이 뭐 이런 건 이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요게 가장 큰 단어.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3년 이내로만. 그러니까 최장 3년이겠죠. 2년만 제한해도 상관없는 거. 자,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근데 여기 요 사유는 연장이 되잖아요. 요 플러스는 연장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3년 이내로 제한했다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개가 뭐냐? 요거예요.
또 요 개는 또 뭐 요거고, 또 요 개는 요거. 왜 요 개자에다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 계획이 수립 중이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면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히 개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개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마. 나중에 계획 나오면 그 계획대로 해. 알겠습니까?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좀 이따 배워요. 그렇게 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높게 크게가 나왔는데 기간 연장 가능하다. 그럼 그 문장 틀린 거고. 또 이렇게 개개개 기가 나왔는데 기간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고. 그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요 항상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문제 나오면 요게 핵심이니까 그 사유와 기간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핵심이니까요. 그다음 요 표는 뭐냐? 다른 법에서도 이렇게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도시정비법이라는 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중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 제한이 되면 건축이 또 제한될 거잖아요. 그거 다른 법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이제 요거죠. 요게 개발행위에 따른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여러분들 개발만 많이 하고 기반시설이 없으면 그런 거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개발되면 우리 생활이 매우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서로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점, 즉 기반시설 개발함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느냐 적게 그 연동제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데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개발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할 인구가 유입이 되죠. 그러면 그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면 거기서 개발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걸 부담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내게끔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 들어가니까. 자, 근데 어떤 곳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미 개발이 빡빡하게 됐어. 거기다 도로, 예를 들어 10m짜리 도로만 하나 낼래도 보상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도로 내려면 보상금 줘야 될 거야. 수용해야 되니까 보상금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그 다 집 때려부시고 도로 닦으면 되니까. 현실적으로 시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이 개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못 하니까. 그거를 무슨 구역이라고 하느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리자, 여러분들 뱃살 관리 그러면 뱃살을 줄이는 겁니까? 뱃살을 늘리는 겁니까? 당연히 뱃살 관리 그러면 뱃살 줄이는 거잖아요. 개발밀도 관리 그러면 개발밀도 줄이는 거잖아요. 줄이려면 어떡하냐? 건물을 작게 지어야 되죠. 건물을 작게 지어야 되죠. 그럼 뭐를 강화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용도지역 배우시 그렇게 용도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서 다 공부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 정해놓고 그 이하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를 더 강화해버리면 더 건물을 작게 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부족한 기반시설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치가 곤란한 거를 개발을 줄임으로써. 그래서 최대 용적률은 이따가 보면 2분의 1 거기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 5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의 조례로 서울시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400%로 정했다고 하자. 이 500까지 꼭 정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400까지 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거기에 다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그 준주거 지역에 이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200%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400%에 2분의 1이니까 그렇게까지. 그럼 뭐 10층 지을 수 있었던 거 5층까지밖에 못 짓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각각의 관할구역 장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그런 필요 없으면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거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시에서는. 자, 시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개발도 더 많이 하고 이게 더 좋을 거다. 근데 이거는 곤란하니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그때 기반시설 비용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비용도 산출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도록 해서 1년 이내. 만일에 안 한다, 이 구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뒤에 쭉 있으니까. 뭐 요 200제곱미터 초과는 아무나 다 개발한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아무나 다 돈 내는 게 아니라 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자들한테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쭉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 총 4강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조성재 교수님의 알찬 강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부분만 잘 외워둬도 교수님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의 경우에서 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률까지 덩달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